신부삼초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줘야 돼. 우리 몸에 앞뒤 정중선이 있죠, 그죠? 그 중앙은 항상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중심, 몸 앞뒤로 정중선을 타고도 보면은 가까이 있는 혈자리들이 나중에 거기 내가 지금 교재에 보면 있는 그 경락선의 혈자리들 보면 중심선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데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아요. 특히 또 척추 뒤쪽으로 해갖고 조평 방광경 있는 쪽에 보면 1.5천, 1.5천에서 3천 사이로 양 사이드로 중요한 혈자리가 쭉 있다고. 우리 그 장기 관련된 혈자리들도 다 그쪽에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앞쪽에 인맥을 봐도 우리가 정중선에 보면은 기를 모아두는 축전 역할을 해주는 단전이 배꼽 정중선에서 밑에 있고, 중단전이 있고, 명치 있는 데가 중단전이 있고, 상단전은 뭐 이 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단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상단전, 여기 정수리 쪽 이마 있는 데가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면 다 에너지 인동맥, 기경팔맥 쪽 보면은 중요한 데가 앞뒤 정중선이 다 있다. 중요하죠. 배꼽도의 정중선에 있잖아. 그러니까 탯줄도 봐봐. 이게 엄마가 뱃속에서도 이 몸의 중심이야. 여기가 딱 중심에서 에너지선이 엄마하고 생명선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배꼽 뒤에 이 명문혈 요추3번 부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 명문기화, 유행기화, 신강동기. 이게 생명 에너지의 주축,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기형팔맥에서 대맥이라고 하는 부분. 대맥 부분이지. 대맥. 큰 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맥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할 때도 중심선을 각성시키는 행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중심이 각성이 되지 않고는 다른 아사나 각성이 안 돼. 우리가 뭘 쉴 때 있지? 셀을 휘는데 중간을 각성을 안 시키고서는 셀을 휠 수 있어? 절대 아니요. 안 해줘. 셀을 휘려고 하면 중심을 갖다 용량을 쫙 하고 중간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해야 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셀을 구부려갖고 원을 만들려고 하면 중앙이 휘어져야 돼. 우리 인체는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이. 와사나를 동작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 각성을 시키려고 하면 중심이 깨어나야 돼. 대맥 부위, 명문혈, 유추 3번 부위, 큰 맥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부장가사나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가사가 되나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정골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척골도 안 돼,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기가 막혀있는 거야. 기가 굳어있는 거야. 통로가. 사람 몸을 보면 허리 상태 딱 보면 나오는 거야. 디스크 환자들 기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거로 보고. 남녀를 통틀어서 이게 빠져나온다. 초간파 뒤로 부탈주도 했어. 조산복비 뒤로 빠져나와 있는데 이미 통증이 와 있는 사람들 힘을 못 쓰잖아. 디스크 있는 사람들 힘 쓸 수 있는 사람들 있어? 못 써. 일도 못 해. 누워 있어야 돼. 몸을 하는 동작도 못 해? 지식 너도 못 해. 병신이지, 제 말. 진짜 병든 사람이 병신이지 뭐 딴 거 있어, 그지? 뭐 병신하면 되게 기분 나쁘는데 몸에 병들어 있어. 병신이야, 병자. 병들은 자. 중심이 병들은 자야. 특히 디스크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봐라. 근데 요가를 하면서 요가 선생님이 디스크 왔다라면 그거는 요가 선생님 자격이 되게 안 돼. 뭐 좀 밀어붙이다가 뭐 다른 쪽에 뭐 좀 부상을 올 수가 있지만 디스크가 왔대요. 요가 선생님이. 수련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몸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수련을 해도 굉장히 잘못돼. 치우친 수행을 했다. 극단적인 정글 위주의 그런 걸 했다. 체조 위주의 요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이 중심선에 우리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있다고. 여기도 있지? 차크라가 어디 있어? 밑에서부터. 해엄도 중심선에 있어. 생식기, 항문, 생식기, 꼬리뼈, 정중앙에 있어. 장강혈, 해엄혈, 뒤쪽으로 척추로 올라가는 장강혈 정중앙에 있어.
중심 관리 잘해야 되겠지, 이제. 중심선을 여는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각성시키는 행위들이. 응? 그 혈자리 보면, 그래서 중심선 쪽에 가까운데 이런 데 보면 그 다 중요한 부분이야. 백회 어디? 정수리 점조와 이쪽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다 중요한 혈자리 있어. 여기 인당? 사람이 인당이래요. 인당. 아지나 차크라. 초 내려가면서 인중. 사람의 중심이라고. 인중. 뭐 생장, 승업을 쭉. 비슈리. 여기 목소리 나오죠? 이게 파자에 나오는데, 그죠? 파동이 나오는데, 호흡의 파동도 여기서 일어나? 나오지? 여기서 나온다. 파동, 여기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비슈리 차크라가 각성돼 있지 않거나 에너지가 약하면 여기서 파동이 나오겠어? 나와도 갈라지거나 힘이 없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기의 바다? 바다처럼 기가 퍼져 있는 곳이 그래서 기해혈, 단중, 전중, 혈이라고 하잖아. 밭전자 써서 넓은 중심에 기에 그래서 가슴을 열라고 하는 게 그 가슴을 열라고 하는 게 가슴만 내민다고 가슴이 열리는 게 아니야. 에너지선이 각성이 돼야 되는 부분. 계속 밑으로 정글만 하면 되겠냐? 안 돼요. 치우쳐있는 건 안 되지, 그지? 열어놓고 닫아야 되는 거야. 열어놓고 수축시켜, 열어놓고 수축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 시퀀스, 아사나 시퀀스 개념을 잘 보라고. 기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면 어떻게 아사나 시퀀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걸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되겠지, 애들은. 반대적으로. 애들은 안 그래도 막 상기돼 있는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의식으로 다 기가 통제가 안 되는 애들. 그 육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좀 통제를 시켜야 되겠죠. 숙여줘야 되겠죠. 억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구를 억눌러주는 행위야, 사실은. 기를 쫙 상기된 기운을 좀 떨어뜨려주는 행위들. 응?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지. 왜? 우리 뒤쪽 경락선을 열어줘야 되잖아. 배수로와 혈자리 같은 게 지나가야 되는 혈자리. 심장도 에너지도 계속 열어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상기되면 어떻게 해? 상기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 기가 내가 너 좀 상기돼 있구나. 심장이 쿵닥쿵닥하구나. 그러면 쫙 수축시켜서 그래서 숙이고 있어. 호흡을 깊게 의식적으로. 그러면 상기된 에너지, 심장이 쿵닥쿵닥 되는 게 고요해지잖아. 기를 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아사나로? 할 수 있어. 상기돼 있어? 머리 아파? 머리가 아파. 왜 머리가 아파? 뭔가 이쪽 골치 아픈 스트레스가 지금 팍 치고 오는 거지, 그지? 배분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역상된 거야. 감정이. 피곤할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분 나쁘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지? 네. 기가 이쪽으로 쳐올라온 거야, 여기에. 왼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머리 쪽으로, 내 쪽으로. 그리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 강력하면,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스트레스 팍팍팍 받으면 어떻게 돼? 뇌졸중 오겠지? 그래. 맞아요. 여기가 좀 열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도 않겠지만, 기가 이렇게 파동이 이런 사람들. 설사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가 잘 흘러가니까 괜찮겠지. 우리 기 흐름이 안 좋은데 경락이 막혀 있다든지 경추 뒤쪽으로 올라가는 대퇴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 막혀 있어. 안 그래도 뒷골 잡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스트레스 이러면서 쓰러지지 왜? 내려쫓는데도 그지? 왜 이렇게 하면 쓰러지겠어? 기가 막혀버리고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팍 오겠다. 머리속이라 저거 뒤집어져. 뒤집어져 걸려. 반대로 역상시키는 거, 반대로 역상시킨 거지. 머리를 치우친 걸 갖다가. 해결된다고. 기 방향 뒤집어 놓으면 돼. 머리 아플 때 두통 있을 때 머리 색이 한 5분 이상만 해. 머리 안 아파. 그러면. 그거 왜 그러겠어? 역상된 걸 반대로 역상시켜줬잖아. 역체로 나오고 기가 머리 쪽으로 온 걸 갖다 뒤집어. 이쪽으로 혈액이 많이 쏠리게끔 뒤집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지금 혈액이 잘 올라오지도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곤한 데다가 짜증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핑 보는 것처럼. 뒤집어서 딱 하면 혈액이 어디에? 쏠리지 밑으로. 기가 밑으로 쏠리니까 기가 잘 돌겠지 머리가. 기가 잘 돌아서 머리가 안 아픈 거야. 기가 잘 돌아서. 근데 머리 아프다고? 개머리?
두통, 치통, 생리통에 개버린 이게 현실이라고.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응? 근데 여러분도 다행히 요가를 하잖아. 머릿속도 할 줄 알잖아. 머릿속이 할 줄 아는데 머릿속이 할 줄 없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머릿속이 할 줄 알잖아. 역상시킬 수 있잖아. 이제 길을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이 하라고. 앞으로 개버린 타이레놀 먹지 말고 타이레놀 특히 먹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오면 수정하라고. 이 순간부터. 머리 아픈 게 그게 되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쪽으로 기가 쏠린 거야. 신경성 쪽이 내 쪽으로 이게 에너지 신경선 쪽이 이쪽으로 다 몰려버린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혈액은 잘 돌지 않은데 이게 탁 막혀버리게 되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두통이 오는 거지. 통증이 오고 막히지 않으면 막히면 염증도 생기는데, 그지? 혈관이 막히면 되게 다 염증도 생기잖아. 네. 죽은 피. 거기다 또 염증까지 생겨버리는 거야. 이 통증은 뭐 기가 막혀서 오는 거야. 다. 그 길을 소통시키면 된다고. 응? 그 길을 결국 우리가 아사나 하는 것들이 보면, 요가를 하는 것들이 보면 가장 큰 줄기들은 이게 차크라, 뭐 요가에서는 세븐 차크라가 있잖아. 의학적으로는 차크라라는 말은 없어. 지금 이제 요가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요가 생리학적으로 들어가는 거. 의학적으로는 뭐 11형맥, 기경팔맥, 뭐 인동맥 이런 것들이 있어. 요가에서는 차크라와 나디밖에 없어. 근데 의학하고 매치가 돼야 안 돼. 한의학하고 딱 매치가 된다. 해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 기가 시작하는 거야. 장강혈 쪽. 이 동맥으로 기가 올라가는, 꼬리뼈 쪽으로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정수를 타고 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다시 혈액이 여기서 만나서 들어가서 단전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다 퍼지고 다시 계속 순환하는 물라드라 차크라. 단전 부위에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요가에서 이 복막 쪽에 장기들이 밀접되어 있는 부위에 마니푸라 차크라. 가슴, 기의 바다, 아나타 차크라. 가슴이 닫혀 있는데 뭐 불안한 소통이 안 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고 무슨 박티는 무슨 박티나 이기적인 사랑이겠지. 나 너 사랑해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지?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박티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만물을 사랑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그래서 요가에서 아임사, 비폭력 같은 게 중요한 게, 꽃을 꺾는 행위도 사실은 살생, 폭력이야. 살아 숨쉬는 게, 너 생명체야. 뭐 심장도 없고 그런 건 없겠지만, 의식이 없겠지만, 어쨌든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해를 끼치면 다 비폭력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이지. 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아나타 차크라가 각성됐다는 얘기는, 프라나가 각성됐다는, 의식적으로 각성됐다는 얘기는 이런 쪽인 거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이게 닫혀있는 사람이 만물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응?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가 돼야 뭘 서로 존중하고 존귀한 걸 알아야지. 너나 나나 똑같은 만물이 하나네. 인간도 피조물이고 애들도 다 피조물이야. 식물도 동물도 다 피조물이야. 기가 닫히면 태어나면 다 같이 갈 사람들이라고. 뭐 인간만 살고 뭐 정할 것 같아? 지구가 여기 행성이 마이너스 273도 내려가면 식물들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아 숨쉬는 동식물들 하나 살 수가 없어. 겨울만 돼도 하다못해 기온이 뭐 영하로만 내려가도 나뭇잎 다 떨어지고 앙상해가 땅에서 생명체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잖아. 땅 하나는 아직까지 좀 살만하니까 그지. 거기서 쭉 살 수가 없다고. 지금 나무들도 겨울 한겨울에는 못 살아. 물론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는 뭐 침류수나 이런 애들 있지. 그러니까 걔들이 생명력이 강한 거라서 에버그린이라고 해요. 침수 에버그린. 항상 푸른 생명력이 강한 거지. 그런 악조건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 큰 줄기들만 열어놔서 아나자 차크라, 비슈디 차크라 바라보는
EV 아지나 차크라, 사스라 차크라 내부에 1세븐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가 이렇게 쭉 큰 통을 해놓고서는 척추 뒤쪽에다가 이제 나디선부터 이렇게 쭉 해놨지. 중요한 나디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명칭이 뭐 브라마 나디, 우주와 소통하는 거지. 본질의 에너지, 본질. 수승나 나디, 이다핑글라 나디, 뭐 지트린이 나디, 뭐 별별 나디 이렇게 쫙 디테일 눈에 봤어? MRI 찍어봤어? 그런 거 있는 나디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 MRI를 안 찍어봐야 척추 안에 그런 나디 신경선이 있다는 척추 자체만 보이지 척추 안에 나디선은 볼 수도 없어요. 뼈에 가는 신경선 아주 미세한데 100만 분의 어마어마한 실필주 같은 거의 뭐 골드 실버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디선인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한 신경체가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모든 이런 걸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 신비롭지?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전혀 안 보인다고. CT를 찍어도 안 나온다고. MRI도 찍어도 안 나오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 실체만 믿으면 되겠어? 이런 게 왜 차크라를 각성시키려고 요가를 한다는 게 대충 이해가 되겠지. 당연히 차크라가 이런 중요한 부위가 각성되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에 굳은 부위가 풀려야 되고 에너지 선을 열어야 될 거예요. 쇠를 녹여갖고 거기서 쇠를 녹여서 우리가 뭐 광석을 만들어낼 때도 그냥 뭐 처음에 쇠가 나오나 안 나와. 불을 떼야 돼. 같이 있잖아. 광석을 해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불을 떼서 막 유젓다 보면 열을 발생시키면 정제가 돼서 불순물로 빠져나가지. 나머지 정제된 것들이 쇠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오겠죠. 그게 실체거든 사실. 딱 섞여 있잖아. 그럼 차크를 각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지를 하면서 뿔 하나로 각성시켜야 되겠지. 호흡으로.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의식적으로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 동작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가는 의식적인 행위가 되게 되는 거야, 아사나 할 때. 눈에 보면 잘 의식적인 행위로 하는 거하고 실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차크라에 가지고 나가 호흡에 집중을 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사나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야. 똑같은 수련을 해도 그래서 의식적인 수련을 해라. 호흡에 집중해라. 그래야 차크라가 각성될 수 있다. 에너지 센터가 열릴 수 있는 거야. 이 중심선이 각성되고 그 핵심이잖아, 그지? 중심선이 각성이 되면 다른 쪽에는 그냥 일파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쫙 열리게 되는 거야. 여기가 각성되지 않는데 만약 바깥에서부터 외부서부터 모세혈관부터 이렇게 들어오려고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일생을 요가를 해도 이거 안에 못 열 걸 아마? 중요 핵심이지. 12경은 이게 되면 이게 된다는 얘기, 이게 각성된다는 얘기, 임동맥이 각성됐다는 얘기야. 차크라가 각성됐다는 얘기는 임동맥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야. 정중선, 척추선, 동맥 뒤쪽, 앞쪽 인맥 각성됐다는 얘기야. 근데 차크라를 왜 각성시켜야 되는지 물어보면 차크라가 뭔데요? 차크라를 왜 각성시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요가 선생님이 그걸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선생님이 별로 없다고. 차크라를 각성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 차크라가 각성이 일어난다 우리 몸에 우리 몸 물질이잖아. 물질이고 기야. 기가 탁기도 있지. 탁기도 있고 폐기도 있고 뭐 살기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게 많지. 뭐 음습한 기 무슨 기 뭐 어두운 기 뭐 굉장히 많다고. 사기도 있잖아, 그치? 사기 친다고 하잖아, 아주. 살기도 있고, 탁기도 있고, 뭐 그런 게 거쳐져야 뭐 의식 각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말로만 뭐 생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체인지가 돼야 된다. 기가 체인지돼야 된다. 기가 활성화돼야 된다. 기가 정화가 돼야 된다. 이꼬로 신경 정화가 돼야 된다. 신경까지도 들어가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에너지선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것도 의식적으로. 요가는 저렇게 아사나 잘 후를 잘하는데 왜 애가 의식이 이기적이지?
그지? 그런 애들도 있어. 동작하는 요가는 뭐 얼굴도 열어서 가슴도 좀 열린 것 같고 요가를 의식적으로 하느냐 안 하는지 내가 모르지. 그냥 욕심을 아사나를 만들었는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정말 의식적으로 평화롭게 정직하고 순수하게 해서 만들었는지 에너지를 활성화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쿤달리니가 각성되려고 하면 쿤달리니라는 건 본성에 부정적인 게 각성이 되려고 하면 요가 행위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막 거기에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몸은 각성이 됐어도 의식은 각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요가를 했는데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요가를 했는데 의식이 왜 저렇게 불안해?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보고 요가를 했는데 왜 저러지? 아, 요가 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거만 보면. 근데 요가를 안 해도 본성이 되게 착한 사람들 있지? 원래 착한 사람들도 있어.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되게 박티적이고, 남한테 배려하고, 베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요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박티적이고, 뭐, 되게 착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오히려 요가하는 사람들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욕심도 많고, 미안한 얘기지만 뒤에서 남 얘기도 비방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요가를 했는데 왜 저래 하면서 요가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요가 자체는 순수한 거야. 근데 요가를 한 사람이 순수하게 요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요가가 지향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거고, 항구적이고 철학 정직하고 순수한 거야.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에고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은 지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요가만 하면 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 내가 뭐 성질 좀 나쁘고 욕심 많고 고약하고 뭐 이런 사람도 요가 다 했대. No problem. 근데 그런 지도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 마스터가 왜 저러지? 자기 자신만 하고 욕심도 많고 나는 펄뜯고 피우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경쟁하고 막 이래면은 요가하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 낼 수 있겠지. 요가는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요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이제 본인의 업이고. 근데 요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거를 다 수행을 통해서 집중해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든 집중이 안 되면 매일매일에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라보고 떼어낼 건 떼어내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잘 갖야 돼요. 아사나 수련은 필수고 아사나 하면서도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어야 나중에 결과적으로다가 그게 드러난다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가 지도자들한테는 철학적인 부분이야. 본질적인 요가 철학이 추구하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인지를 해야 된다. 알고 요가 수련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또 갖고 지도를 해야 돼. 일반인들한테 뭐 그런 걸 강요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도자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맥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흔들리지 않아. 내가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흔들리지? 네. 얘가 여기서 뭘 타고 하면 이쪽에 솔깃하고 그런 거야. 여기서 또 자기 중심이 없어져. 요가를 하면서 자기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 똑바로 갈 수가 없어. 요가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적이든지 간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본질을 갖다가 깨우쳐주는 거야. 바른 거야. 철학이라는 건 계속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야. 계속 들어가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근데 우리가 뭐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요거는 실천 철학이잖아. 그치? 그냥 개념적인 뭐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별 문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천적인 철학이야. 에너지 철학이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가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육체 안으로 그냥 육체를
해보면서 들어가는 거 에너지로. 해부학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한 본질적으로다가 근원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파헤치면서 들어가는 거라. 그런 거를 누구한테나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본질적인 여러분들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뭐 정말 요가를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은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도 관심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까지는 아니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걸 뭐로 참 어려운 거야. 요가 선생님이 사실 그지. 그렇게 상담비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지. 의사는 뭐 하면 상담비 진찰료 5분은 문진비하고 일단 상담. 우리는 뭐 그냥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면 맞을 공짜야. 뭐 별의별 거 다 물어봐. 내가 의사야. 의사도 알 수 없는 부분 이상까지도 물어본다고. 그렇다고 짜증나서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딴 데 알아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르면 모르겠지만 나 상담해줘야 돼. 공짜로. 공짜. 그것도 또 상담해주면 또 상담해주는데 또 말 듣지도 않게 잘하니까. 한길 사람들. 사람 시끄럽게 얘기해줘봐요. 맞아. 의사한테 가고. 맞아. 병원 가고. 맞아. 뭐야? 이 영적인 의사 말은 안 듣고 세속적인 의사 말은 맞아. 솔깃해갖고 말이야. 우리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 요가 선생은. 아니 우리 요가 선생은 왜 영적인 의사야?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힐링시켜주잖아. 의사는 어떻게?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그것도 병든 만큼만 잘 치료해준다는데 왜냐면 계속 병을 주는 사람 병 주고 약 주고 병 준단 말이야. 병든 사람한테 약을 줘. 근데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야 되는데 또 병이 와.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의사 약사라고 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 응? 그래서 오늘 12경매 수평평부터 그 강경락까지 유주도는 다 봐야 돼. 내가 그 교과서 펼쳐놓고서는 계속 얘기를 할 끝도 없어. 응? 네. 이게 12주로 되는 게 아니야. 알지? 네. 그래서 그 교재를 내가 좋은 교재를 줬으니까 유주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거기서 철저히 다 외울 필요 없어. 보면 병증에 나오면서 중요한 혈전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좀 빨간 걸로 표시를 해서 그건 내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한번 나중에 따로 내가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될 테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큰 틀을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큰 틀을 알아야지 뭐. 그 혈자리도 중요한 거고 뭐 이런 거 한 거지. 그 혈자리를 외우고 혈자리에 대해 집착하는 거는 이미 큰 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보다 내가 침을 놓을 것이냐 뜸을 놓을 것이냐 어떤 병에 따라서 임상에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요가 아사나를 하면서 이건 중요한 혈자리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요런 아사나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게 개선이 됐을 때 어떤 장기의 경락선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깨우치라고. 네. 그 시간이 되면 나중에 끝나기 전에 내가 총체적으로 12경락 관련된 혈자리선을 한번 내가 쭉 훑어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모든 게 이 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인체와 관련돼서 인체라는 게 사람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천지합기라는 게 나온 거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천이라는 게 하늘에 이게 발산하는 게 육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사실 따지면은 우리가 육기로 되겠지. 이 땅이라는 것은 음의 에너지야, 그렇지? 이게 양이라고 하면 이게 음이 될 수, 음양이 될 수 있고 오행으로 드러나잖아, 이 땅에서.
기가 생장, 화수장, 목화, 토금수 뭐 이런 오행으로 드러난다고. 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음양, 오행, 육기로 모든 형태들이 존재하고 소멸되는 거야. 어. 이 육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오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육기에서 오행, 사상, 음양, 태극, 무고를 일정하면 전 없는 걸로 난다니까. 무국은 뭐야? 기가 치우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무국이었다고. 네. 우리는 이런 걸 뭐 밝혀낼 수가 없다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살았어도 왜 우주가 빅뱅을 했는지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는지. 근데 뭔가 한 점으로부터 폭발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분명히 우주가 생길 때는 빅뱅이 이루어졌다. 뭔가 폭발, 대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 어? 그 지점에서 뭔가 부딪히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기어떤 강력한 변화에 의해서 파편에서 뭐가 생기고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지구야. 우주 충돌에 의해서 막 그 막대한 그런 세월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104, 뭐 27억 년 전, 뭐 46억 년 전 겨우 우리가 인간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도 못 사는데 몇 억만 년까지 들어가 억만 년까지 들어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기껏 해봐야 뭐 고대 시대 뭐 선사 시대로 들어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이렇게 정도까지도 안타깝게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 비밀을 우주의 생성 원리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기의 파생된 기의 형태를 막 터진 거지. 없던 데서 만들어진다. 없던 데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빅뱅이 일어나면서 태극. 빛이 그냥 폭발한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활동적인 양기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억제되는 에너지에 음양의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에서 보면 또 올라가는 에너지, 폭발하는 에너지, 다운되는 에너지, 저장되는 에너지, 뭐 별의별 에너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이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이건 뭐 그냥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거고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오행만 있겠어, 그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 빛을 딱 보면 그걸 딱 분리를 해보면 빛의 에너지가 나오잖아. 뭐 삼원색 나오고 물감의 삼원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형태로 색을 섞으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 다양한 기의 조합, 온도의 조합, 온도, 하늘의 밀도와 압력과 이런 게 기의 허실과 이런 게 조합에 따라서 그게 형태로 드러나는 것. 사람도 그렇잖아. 기가 센 사람들은 그 유전자에 맞게끔 더 세게 좀 강인하게 나오고 좀 허약한 사람도 허약하게 나오고 코가 삐뚤어진 사람 이렇게 된 사람 뭐 이렇게 된 사람 각 동물들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겠지 그지? 이 사람만이 음양오행 육기에 지배받는 게 아니다. 모든 만물이 음양오행 육기에 지배받는다? 근데 사실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직 안 보이지 그치? 보일 수가 없지. 지금 보이면은 대단한 거지. 6년 공부를 해도 못 보는 애들도 많은데 안사도 제대로 이런 기준을 못 보고 그냥 단순한 그냥 치료법에 의존하고 그런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원리를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불치병이 없어 사실은. 물론 이제 도저히 회복시키기 힘든 그런 그
회복 능력, 최소한 회복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회복 능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 이제 거의 뭐 장기 수명도 다 됐고 너무 이제 과하게 다 써갖고 그런 사람들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버리지로 했을 때 고쳐낼 수 있는 병들이 많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도 불치병이 너무 많거든 사실. 불치병이 너무 많지 않아? 단순한 것도 못 고치잖아. 고혈압도 못 고치고 당뇨도 못 고치고 백혈병도 뭐 혈액암이니 뭐니 못 고치고 암이라고 해서 뭐 암세포라고 못 고치고 암덩어리라고 했었지. 병명도 참 웃겨. 암 병명 자체가 못 고친다라고 일단 해서 암인 거야. 고칠 수 있으면 암이라고 안 하지. 그 병의 개념이라니까. 고칠 수 없다라는 병명을 만들어 놓고 수술하고 독약치고 수술하고 방사선 태운다고. 왜? 고칠 수 없는 거니까 해볼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응? 근데 고칠 수 있는 거라고. 고칠 수 있어. 기적으로 보면. 응? 길 체인지해주면 돼 끊임없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거든. 그렇지 않겠어?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그 병실 그 탁한 데서 그 있으면 살 수 있겠어요? 떠나야지. 기가 되게 안 좋아서 좀 치우쳐갖고 뭔가 종양이 생긴 사람인데 염증이 생겼는데 막혀갖고 응? 혈이 탁하고 기혈이 탁하고 기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사람한테 그냥 그 상태로 독약만 계속 치고 억제만 시키면 면역 억제 약을 시키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제 그 기로 보면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동양의학으로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기적인 의학으로 보면은 현대의학에서 서양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인체에서 보는 인체관으로 보는 질병에 대해서도 고칠 수 있는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 상당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 고칠 수 있다고 보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사람마다 기가 다 틀리니까. 그걸 뭐 통계를 내는 것도 없어. 통계? 화학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물질로 실험했으니까 통계를 하고 검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다 검증을 한 건 아니잖아. 거기다 조금만 변화 줘도 다 틀린데. 내가 얘기했잖아. 온도 변화만 조금만 줘도 밀도 변화만 조금만 줘도 화학물질이 확 변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실험했다고 해갖고 응? 그 약을 갖다가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맞고 주사를 입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잖아. 온도 변화가 똑같아. 온도 변화 똑같아. 상태는 똑같아. 틀린데 우리가 틀려.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받는 기후의 변화, 기류의 변화 이런 거 다 틀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이 아직 있잖아요. 아직 있어서 한의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한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계속 양의학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 음양, 오행, 국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한의원 가는 사람들 있고 양방에 가봐야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가봤는데 양방에서 특별히 해줄 게 없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CT나 MRI를 찍든지 해서 조직에 문제가 와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응? 염증이 생겼거나 뭐 조직의 구조에 변경이 없거나 이거 아닌 이상은 양방에 가서 해결해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몸은 아프거든. 뭔가 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몸은 아프니까 어딘 가야 되겠고 한의원에 가면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음양, 오행 이런 육기, 기에 대한 몸의 인체가 기로 이루어져 있는 형도 기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기고 우리가 기의 형태다, 기의 조합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양방을 안 갔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도 몰라도 그냥 한의원 간다고. 개념이 없으니까 세뇌돼 있잖아. 그러니까 양방에 대한 세뇌는 뭔가 서양에 우리가 지배받았잖아. 교육을 받았잖아. 21세기에 살아야 숨쉬는 모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양학,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생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동양 저기 학문이 아니라고. 서양 학문이라고.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학문은 인체는 그냥 생화학적으로 그러면 최대한 살아있는 거 그 정도. 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한의사들은 어쨌든 저걸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의사들이 한의사들이 공부를 해도 이거에 확고하게 의식을 잡고 있는 애들도
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한인대 교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너무 헷갈려하는 애들이. 저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뜯어고쳐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뭐 몇 년 이상을 그냥 뭐 인천은 이런 거야. 해박적으로 보고 그냥 정기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보고 그냥 생학적으로 이렇게 세뇌돼 있는 애들 갖다가 한의대 들어오자마자 뭐 인천은 뭐 천지 합기니 음양 오행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뭐 역학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양의 어떤 그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그러니까 세뇌돼 있는 애들이잖아. 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그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인체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인체는 해부학적으로만 보고 이게 인체가 나야. 해부학적 구조적으로 보고 사람이 이런 것이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생명은 세포 작용이고 생화학적인 저기에서 생명체가 유지하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인간이 무슨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뭐 천지합기니 뭐 음양오행 육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뜬금 잡는 소리도 아니고 헷갈려하는 거지. 그 서양은 그거는 과학이라고 세뇌돼 있었잖아. 이거 검증돼 있는 사실이고 실체고 과학이다. 그게 속임수가 있는 거지. 과학이다. 과학은 좋은 거지. 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과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이라고. 과학 문명에서 살고 있지. 왜? 물리학자들이, 무슨 학자들이 해서 물질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어. 사실은 전기적으로 전자 뭐 이런 거, 파동 이런 걸 해갖고 그게 다 기거든. 태양에너지에서 기가 나오는 거고 발전기가 일어나는 풍력도 수력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이게 다 근본은 다 태양의 에너지야. 응?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데 문명 기를 잘 활용하니까 잘 사는 건데 의학이 과학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서양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믿을 것 같지. 있는 사실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독약을 치든 수술을 하든 이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장기를 절단다고 독약을 치고 면역업부제를 치고 상암제 독약가스를 하는 건 이것도 과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지.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술을 하는 의학이 어디 있어? 아니하면 수술 안 하잖아. 동양 수술하면 수술할 필요가 없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옛날에 수술 다 해봤다고 했지. 옛날에 동양 황제대왕에서 2000년 전에 수술을 다 했다고. 그 무게까지 다 재놓고 각 장부별로 해갖고 그래서 다 디테일하게 해봐서 표류관계도 다 엮어놓고 간담, 심소장, 폐대장, 비위, 신장방광 다 또 없는 것까지 기적인해서 심포 3초론까지 해갖고 육장육부라는 개념을 딱 해갖고 기경팔맥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경팔맥, 인맥, 동맥 어떤 그런 차크라 그런 개념까지 경락 차크라까지 개념을 다 해놨는데 옛날에 누가 수술을 했냐고 수술 뭐 큰 타격을 받아서 내렸잖아. 서양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나오는 의학이라고 120년밖에 안 됐어. 1차 대전, 2차 대전 사람을 죽이는 강제로 죽이는 인위적인 충격에 의해서 살상에 의해서 사람한테 데미지가 치명적으로 왔을 때 응급적으로 사람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잘라내고 꼬매야 되고 지혈해야 되고 급 독항자 처설에도 지혈을 해야 되고 강압시켜줘야 되고 끌어올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의학이라고. 응급의학이다. 그걸 멀쩡한 사람한테 아무 충격을 받은 사람이 없어.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만성에서 온 질병들, 실정에서 온 질병들, 자기 보이지 않는 그걸 수술을 해갖고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원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거는 맞지. 전쟁터에서 총 맞은 사람, 칼에 찔린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 충격받은 사람들은 응급적이잖아. 그대로 빨리 응급 처치를 해야 된다고. 응급 처치. 수술이라는 건 응급 처치야. 그걸 되게 급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만성으로 온 사람한테 막 잘라내고 독약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고. 근데 그걸 과학이라는 걸 포장을 해버린 거지. 포장을 해서 미디어에서 홍보를 해버린 현대하고 서양하고 마치 과학적이고 되게 검증되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걸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그냥 맹신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맹신하는데 착한 일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내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맹신된 사람은 맹신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가 않다고 의식이. 그런 정말 검증되지 않은 거에도 세뇌를 잘 당한다고. 거짓말에 진실보다도 그럴듯한 거짓말에 잘 세뇌당하는 게 인간의 뇌라고. 호모사피엔스의 그 뇌 구조가 그렇다고. 그리고 집단에 같이 가는 거 좋아하고. 보편적인 의식 기준에서 집단이잖아. 집단 사회적이야. 거기서 정부 미디어라는 게 있어. 거기서 세뇌를 팍 시키면 다 그걸 세뇌당할 수 있어. TV 드라마 보고도 열광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하고 뭐 이런 것에도 거기서 일일비하고 막 같이 동일시하고 막 눈물 뭐 화를 내고 같이 저 배우 뭐 진짜처럼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부라고 하는데 뉴스에서 이게 공적인 방송이고 공적인 정보고 사회 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내는데 거기 세뇌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부터 교과서에다가 실어갖고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정답인 것처럼 딱 해서 주입식 교육을 딱 시켜놨는데 세뇌가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세뇌되고 살아왔는데 그걸 깨는데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본질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인체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쏟고 살았네. 씨발 이런 소리가 이제 속으로다가 여기 나온 거지. 응? 동양을 무시하면 동양을 중심이라고 원래 깨어있다고. 안 보고도 옛날 그 천문지리를 파악을 된 사람들 옛날에는 뭐 전설적으로 많이 나왔잖아. 그런 거죠. 기후변화도 미리 읽어낼 수 있고 흐름을 보게 되면 기의 흐름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면 바람의 방향도 알 수도 있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도 있고 모든 건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 자체는 고리타분한 어떤 뭐 사주 보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철학적인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고 인체를 보는 우주 생성 원리를 보는 기초 학문이 동양에는 역학이야.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역학을 배워본 적 있어? 여러분들 없잖아. 역학이라고 무슨 되게 무슨 동양 철학하고 뭐 전보고 뭐 사주팔자 이런 개념에서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사주도 볼 수 있지만 역경이라는 걸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자연을 볼 수 있다고. 우주를 볼 수 있다고. 우주 원리, 자연의 원리, 변화의 원리를 알 수 있다고. 단순한 그 변화의 원리가 역학화되어 있다고. 단순해, 쉬워. 근데 역학이라는 건 바뀌는 거야. 그 단순함 속에 기는 단순하지. 통천하 일기. 기가 하나야. 근데 그 기가 치우쳐서 태극이 되고 엄청나게 치우쳐서 그 치우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기운, 억제되는 에너지, 음양이 있고 어떤 딱 값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양기 활동성이 활발한 상태가 양기, 양기 활동성이 억제되는 상태가 음기. 값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야. 사람도 왜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의 비율을 했냐? 성적인 에너지의 구조적으로다가 했잖아. 남자는 발산, 여자는 임신. 뭐든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름은 양적인 에너지가 발산, 겨울은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대입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단순해. 복잡한 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거는 진실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주는 안 변하나? 계속 변해. 별자리도 계속 변해. 어제 별자리를 봤는데 저 별자리가 그 다음날도 똑같은데 없다고. 없어졌어. 저쪽으로 움직였어. 걔가 별이 돌아갔나? 지구가 변한다고. 걔들도 변해. 돈다고.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반복을 해. 그러면서 대류, 기류, 기후 모든 기운들이 변한다고. 편차들이 계속 그 조합에 의해서 이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기후 변화, 태풍,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야. 기후 변화, 압력의 변화, 밀도의 변화, 온도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체를 보는 것도 그 원리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진짜 소중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그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 동서양은 하나인데 사실 지구 코딱지만 한데 뭐 동양 게 뭐
뭐 어떻고 서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거의 다 같은 문명을 누리고 있지 않아? 동서양이 다 같은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동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인체를 보는 이 기적인 이런 사고 개념이 올바른 개념이 딱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서양의학의 어떤 인체를 바라보는 걸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동양의학에서 바라보는 동양에서 바라보는 인체관이 잘못됐다고 하면 서양의 인체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서양에서 바라보는 창세기 이데와 현상으로만 보면 돼. 육체 따로 혼 따로. 그러니까 혼은 우리한테는 없어. 신이 주관한 거야. 응? 생명체는 하느님이 집어넣어 준 거야. 그렇게 세뇌를 시켰잖아, 정기적으로. 어? 그래서 내게 내가 아니야. 이 생명은 내게 아니야. 하느님 거야. 이렇게 세뇌시켜놨잖아. 그러니까 맹신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다 갖다 바쳐야지. 내게 아닌데. 신이 따로 있는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있는 거 다 갖다 털어서 교회 갖다 헌금하는 맹신도들도 있지, 그지?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해서 악용해서 하는 사이비 종교도 많고. 그걸 또 잘해서 사회 환원을 해서 박티를 하고 하는 건강한 종교단체도 있지, 그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올바른 사고와 올바르게 그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 다 약한 사람들도 많아. 엄청 많아. 그게 주류라고. 보편적으로 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허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언젠가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또 매달리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영생하고 싶고 죽었어도 또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열려있잖아. 모든 종교들이 있잖아. 나같이 이런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있다면 종교가 존재할까? 없겠지. 세상은 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만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진리만이 통하는 게 우리가 사회가 아니잖아.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고 무지와 진리도 있고 그 안에서 뒤섞여갖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치? 범인들이야, 범인들 생각을 해서 세속이든 통 안에서 사는 세속적인 사람, 통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속인들, 세속적인 그 틀 안에서만 사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통을 쫙 같이 세속적으로 살면서 그 통을 또 같이 했어요. 세속적이면서 통속적인 애 너는 이것만큼 되게 무지함을 상징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 세상에 살지만, 그지? 세상에서 다 살아. 우리가 사회적 구성원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도 해야 되고 책임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깨닫고 살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요가인이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뭐 몰라도 상관없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대충 살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수술 받고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겠지, 그지? 의심하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그냥 뭐 까라면 까고 믿으라면 믿고 그렇게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 마스터잖아. 그게. 본질적인 거 깨어있는 그런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게 요가 철학이다라고 하면 요가 철학 안에 단순히 요가의 본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요가를 잘 할 수 있다고. 요가를 하는데 몸의 근본적인 걸 모르고 무슨 요가를 잘해? 몸을 다루는 걸 하는데 그럼 몸만 다루나? 요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감정도 다루고 의식선도 다루고 하는데 이게 다 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기에 대한 개념을 못 잡고 무슨 차크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사나를 어디를 각성시켜야 되는지 아사나를 각성시키면 어디가 좋은지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기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에너지, 우리가 얘기한 에너지, 브라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게 다 기야.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동양적으로 이거 기라는 한 글자로 딱 했지. 기. 이게 되게 보면 이게 기가 이게 상징하는 말이 밑에 보면 이제 쌀밑자잖아요. 정밀로운 거야, 그지? 기. 아주 정밀로운 밑자. 딱 쓰고 있잖아요. 닫혀 있잖아요.
딱 열리면 날아가 발산되는 거지. 벌써 시간 됐어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실천이었어요.